엄마는 아기가 똥을 싸도 귀엽다고 해준단 말이에요. 아유, 똥 쌌네 우리 아들. 똥도 놀았네. 냄새도 좋네. 내가 조금만 걸어도 아이고 겁내 걸어 이렇게 해준다고요, 엄마들이. 내 엄마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창호가 너 너희 딸 귀엽지? 엄마도 너 그렇게 키웠어잉? 근데 눈물이 엄청 나더라고요. 부모에게 그 사랑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10년 전에 큰딸을 하늘나라로 보내고 딸의 자녀를 특히 지적으로 심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손주를 지금도 함께 살며 돌보고 계시는 83세 친정어머니에게 위로와 힐링의 시간도 드리고 작은 딸인 저도 엄마와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어서 왔습니다. 강해질 수밖에 없는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 내면의 건강함도 잘 챙기시길 축복하며 응원합니다. 10년 전에 언니가 그러면 하늘나라 먼저 가셨는데 그때 언니가 만약에 지금 계시다면 언니는 몇 살입니까? 언니가 지금 살아있으면 54세입니다. 54세. 네. 어머니 한번 어머님 저 강연을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따님이 오늘 오자고 해서 처음 들으셨어요? 네, 오자고 해서 처음 듣는 거예요. 아, 처음 들으셨어요? 어떠세요, 어머니? 너무 정말 제 마음에 아주 깊이 감동되고 너무 즐겁고 좋습니다. 아유, 감사해요, 어머니. 저희 어머니가 올해 85세 되셨는데 엄마 지금 서울에 오셨어요. 이제 제가 어제 수술해서 엄마가 이걸 몰라요. 왜냐면 이제 제가 막내인데 아버지가 청각장애가 있으셨기 때문에 제가 귀 수술한다는 거에 엄마가 엄청 이렇게 막 반응을 많이 하실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마한테는 거짓말로 하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내일도 이제 회복이 안 됐으니까 형제들은 지방에 콘서트 있다고 얘기하고 오지 마라. 가족이지만 거짓말만 늘어나더라고요. 시간이 10년이 지나도 큰딸에 대한 그런 게 많이 있으실 텐데 지금은 좀 이렇게 그 시간이 다 지나셨나요? 어떠세요, 어머니? 힘든 줄 몰랐는데 가면 갈수록 이제 좀 생각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기를 제가 키우게 됐는데 지금 10년 됐는데 걔가 지적 장애예요. 네, 처음에는 엄청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사랑을 많이 줘야만 애가 좋은 사람이 되겠구나.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제가 항상 쥐고 개 이렇게 비율을 맞춰가며 잘 지내고 있고 또 지금 와서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어요. 교회를 잘 가고 또 교회 가서 선생님 노릇을 한다 그러면서 집에서 자랑스럽게 얘기할 때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잘 살고 있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딸이 하나 있는데 지금은 제가 그 트라우마에서 좀 벗어난 것 같은데 아이가 어렸을 적에 꽃가루 알러지가 있었는데요. 봄에 뭐가 막 많이 날릴 때 여기가 이제 부어서 숨이 잘 안 쉬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응급실로 가고 이제 제가 핸드폰을 당연히 안 갖고 오잖아요, 강연 때. 이제 들어가 보니까 20통, 30통이 온 거예요, 부재중 전화가. 보통 그런 게 좋은 일들은 아니잖아요. 종교가 있는데도 딱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만약 내 목숨을 주고 아이를 살릴 수 있다면 목숨을 주겠다 이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제가 학교 일찍 들어가서 학교에 잘 적응을 못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제때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대학도 시험 2번이나 봐서 떨어지고 고등학교도 공부 못하는 데 가서 친구들한테 돈 뺏기고 엄마한테 말 못하고 그래서 나는 왜 제때 남들이 하는 거 보통도 못할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엄마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창호가 너희 딸 귀엽지? 엄마도 너 그렇게 키웠어잉? 근데 눈물이 엄청 나더라고요. 내가 사는 내내 내가 인생에 적응 못하고 힘들고 그럴 때 우리 엄마가 매 순간 저런 안타까운 눈으로 나를 봤겠구나.
그리고 때로는 부모에게 그 사랑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이든 삶의 어떤 무엇인가가 저는 우리를 그렇게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수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도 와서 이렇게 서로 얼굴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다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라는, 소중한 아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말이 언젠가는 믿어지고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회피형 남자친구와 불안형인 여자의 연애에 꿀팁이 있을까요? 일단 안 될 것 같습니다. 계산적이고 그런 성격들이 너무 지치게 만들어서 참고 참다 보니 제가 점점 없어지는 느낌입니다. 남자친구가 정말 좋은데 싸울 때마다 증거 하나하나를 찾고 잦은 다툼으로 점점 힘겨워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소개할게요. 연애잖아요, 연애. 연애는 캐주얼하게. 차라리 결혼을 좀 무게감 있게. 근데 우리는 연애를 너무 무겁게 하는 것 같아요. 연애는 뭘 알아보는 거냐면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는 사람인지, 상대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연애에는 웬만하면 기회가 되면 할수록 나를 좀 디테일하게 알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연애에 대해서도 너무 제가 보기엔 폐쇄적이고 너무 뭐가 많아요. 이 잘못된 그런 거시기가. 자, 그러면 첫 번째 이렇게 추천할게요. 잘 맞는지를 경험에 의해서 알아보는 게 좋겠다. 두 번째, 잘 맞지 않는다면 헤어지냐? 아니에요. 잘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사람에게 맞춰줄 만한 가치를 느끼는 사람인지를 알아봐라. 안 맞으면 헤어지라는 게 아니에요. 안 맞는데도 맞춰주고 싶어. 그게 더 잘 맞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도 너무 놀랐어요, 전 순간. 이야, 이게 내렸나? 자, 의자 중에 보면은 어떤 의자가 있냐면 완전 픽스된 의자가 있어요. 근데 어떤 의자는 조금 돌려서 맞춰주는 의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자동차 시트도 이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 많이 맞춰주잖아요. 내가 저 사람한테 맞출 만큼의 가치를 느끼나? 그걸 느낀다면 더 큰 사랑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다. 그렇다고 서로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웬만하면 예의 있게 마무리를 하는 거죠. 우리가 서로를 맞출 의지가 없거나 맞출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이쯤에서 우리 아름다운 추억을 마무리하는 것이 우리가 더 좋을 것 같다. 지금은 어쩌면 우리가 그때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더 서로에게 맞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다시 서로가 그렇게 맞을 정도로 우리의 서로가 변화된다면 그때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자. 헤어질 때 예의 있게 말하는 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가 헤어질 때 안 맞는다고. 나도 안 해본 게 아니야. 쫀쫀해. 자기는 쫀쫀하다고. 앞으로 누굴 만나면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마. 이렇게 우리는 보통 그 말미를 가져가서 자기의 좋은 추억을 슬픔으로 정리해버리는 것 같아요. 오히려 헤어질 때 좀 더 예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헤어지는 건 이별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정리잖아요. 관계에 대한. 결혼은 누구랑 할까요? 사랑하는 사람이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대요. 결혼할 때쯤에 만난 사람하고 한대요. 그러니 때로는 결혼은 사랑보다는 타이밍에 가까운 것 같아요. 각각의 그 시간대가 있으니 그 시간대를 인정하면 좋겠습니다. 이건 사랑의 문제가 아니고 각각 우주와 같은 자기의 시간대의 문제인 것 같아요. 50대 초반입니다. 남편과도 사이가 나쁘지 않고 21살, 16살 남매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혼자 살아보고 싶었는데 결혼하면서 육아하면서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제 애들도 제 손이 없어도 될 나이라 1년 정도 어학연수 겸 미국에 가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인가요? 예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모든 인간은 이기적이다. 근데 이제 건강한 이기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비행기 사고가 나잖아요. 매뉴얼이 어떻게 되냐면 어디에서 뭐가 내려온다 그래요? 천장에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온다 그래요. 그러면 보호자는 아이를 먼저 채워주라고 할까요? 자기를 먼저 채우라고 할까요? 그렇죠. 자기를 먼저 채우고 아이를 채우라고 합니다. 근데 한국은 누구를 먼저 채우는 것 같습니까? 자기 아이를 채우고 본인이 차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전문가들이 왜 그 말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답의 개념은 아닐지 몰라도. 근데 이미 21살, 16살 남매도 어느 정도 최소한의 홀로서기가 됐다고 하니 저라면 미국의 어학연수를 갔다 오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갔다 오시면 애들도 새엄마가 이제 생겼을 것 같고 만약 제가 남편분이라면 저는 지지하고 싶습니다. 미국 가시는 걸. 그리고 이런 생각 갖는 거 정말 멋있다. 그리고 아이 여기까지 키운 거 정말 대단하다. 갔다 와라. 안녕. 아니, 안녕이 나쁜 안녕이 아니잖아요. 그냥 아띠오 안녕, 그냥 차오 뭐 그냥 이런 안녕이에요. 전 저희 누나가 되시는 건데 50대 초반이니까 전 누나의 삶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매형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그건 또 이제 그거지만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거 좋다고 생각해요. 매우.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엄마가 그 시간을 가지는 것은 아이들에게도 엄청나게 좋은 메시지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집안의 자세한 사정은 모르지만 안녕. 안녕히 잘 다녀오세요. 45살 돌싱입니다. 40년 동안 맞고 자라서 마음속에 상처가 너무 많습니다. 현재는 10년 정도 만난 여자와 살고 있지만 저의 술 먹는 그리고 기억이 나지 않고 그리하여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혼인신고 이야기도 나왔지만 술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려선 부모님한테 맞으신 거예요? 엄마? 아빠? 두 분 다? 일단은 이제 선생님이 스타트가 됐고 두 번째는 이제 아버지. 네, 그냥 세 번째는 이제 선생님, 이제 어머니가 중간 역할을 하셨는데 암 말기셔가지고 이제 좀 돌봐주실, 저를 좀 맞거나 이럴 때 약 빨아주거나 그러실 때는 항상 병원에서 계셨어요. 그래서 한 8, 9년? 그러니까 부모가 없었어요. 어릴 때. 초등학교, 중학교, 그다음 고등학교 때까지. 형제는 혼자인가요, 선생님? 남동생 하나 있고 결혼은 동생은 먼저 일찍 했고. 네. 우리가 돌싱인 거 40년 동안 맞고 자란 거 내가 10년 동안 같이 사는 사람이 있지만 내가 술 먹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거 사실 이런 게 모두 다 우리가 말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내용인데 우리가 그거를 말할 수 있다는 건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근본의 힘이 선생님한테 아직 넉넉하게 있고 선생님이 선생님의 삶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유명한 레스토랑에 가면 벽에 구름은 바람 없이 움직일 수 없고 사람은 사랑 없이 움직일 수 없나니 라고 써진 식구를 제가 봤어요. 그 밑에 병천순대라고 써져 있었어요. 선생님이 어디에선가부터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건 엄청난 힘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기에 있는 인간을 40km 밖에 있는 그곳으로 옮기려고 하면 힘이 들잖아요. 근데 그 힘은 뭐냐? 우리는 김창옥을 보러 온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삶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온 거예요. 우리가 어떤 노래를 듣고 싶어서 간 거, 그 가수를 좋아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그건 표상일 뿐이고
우리는 자기 삶에 대한 자기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뮤지컬도 보고 싶고 그 가수도 보고 싶고 그 강연자도 보고 싶고 그 여행지도 가고 싶은 거예요. 인간은 자기 삶에 대한 사랑과 의욕이 없을 때 싶다는 게 없어져요. 누구를 보고 싶다, 어디를 가고 싶다, 뭘 하고 싶다, 없어요. 그때 우리는 정신적으로 되게 힘든 상황이에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되게 있을 때 싶다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요. 강사님, 제가 공황장애일까요? 제가 정신적인 심한 문제가 있을까요? 그럼 제가 항상 질문 드리는 게 있어요. 선생님, 최근에 본인이 원하셔서 어떤 레스토랑을 예약을 하시고 가서 이렇게 미리 한 30분 줄 서다가 먹은 적이 있나요? 어떤 음식을? 있대요. 그러면 공황장애 아닙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우울증에 걸리면 결코 맛집을 갈 수 없습니다. 그때는 먹고 싶은 것도 없어요. 살고 싶지도 않아요. 죽고 싶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의욕이 없어져요. 살고 싶지도 않고 죽고 싶지도 않고 누구를 만나고 싶지도 않고 뭘 하고 싶지도 않고. 근데 우리가 움직여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건 내 삶에 대한 내 애정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이런 강연을 한 번, 두 번이라도 듣는 건 중요하냐? 그건 사람 마음은 전 하나의 우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우물을 너무 오랫동안 안 썼어요. 그러면 옛날에 시골에 살던 분은 아시는데 그러면 저쪽에 있는 물을 길어 넣으려고 할 때 마중물이라는 걸 한 바가지 부어요. 선생님 마음 안에 있는 물을 밖으로 나오게 이렇게 마중 나가는 거예요. 그러는 의미로 한 바가지 필요한 거죠. 내 마음의 물을 너무 오랫동안 안 썼으니까. 그래서 뻑뻑해졌으니까. 저하고도 비슷한 그게 많이 있으시다는 걸 아실 텐데, 그러면 저희는 되게 애정에 대해서 결핍함을 느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되게 집착하기도 하고 사랑을 받고 싶기도 하고 사랑받으려고 더 숨어버릴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숨었는데도 네가 날 찾아올 수 있어? 근데 어쩌면 우리는 어머니와 신에게 요구할 사랑을 우리의 연인에게 요구하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우리 엄마가 해줬어야 될 그거였거든요. 엄마는 아기가 똥을 싸도 귀엽다고 해준단 말이에요. 아유, 똥 쌌네 우리 아들. 내가 조금만 걸어도 아이고 겁내 걸어 이렇게 해준다고요, 엄마들이. 근데 내가 그걸 못 받았을 수 있어요. 똥 싸면 아이 새끼 더럽게 똥 싸고. 내가 이렇게 걸으면 똑바로 걸어. 근데 우리는 그걸 받아야 될 날이 있거든요. 똥 쌌을 때 똥도 놀았네, 냄새도 좋네. 보통의 엄마들이 그걸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결핍을 나중에 우리의 이성인 여성에게 원하게 되는데 보통 여성들은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나이가 더 젊으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45인데 보통은 남자들이 그러면 뭐 40대 초반이나 30대 후반 여성을 만나고 싶지, 뭐 이제 어머니의 성품을 원해서 뭐 이제 한갑 되셨거나, 그럼 그분 뭐 수의도 내가 미리 또 좀 짜놔야 되고. 그러면 사실 이제 45인 여성인데 뭐 여성도 개인 차이가 있겠지만 그걸 진짜 어머니처럼 다 받아줄 것이냐,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의지가 있으시니까 끝까지 선생님의 소중한 인생을 모자라도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선생님과 비슷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런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되게 애정에 뭔가 결핍이 있고 그 시기가 되게 오래 지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때 이제 한 30살 때쯤에 사귀었던 친구가 저한테 그 말을 하더라고요. 오빠는 내가 아무리 오빠를 사랑해줘도 외로워할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네가 뭐 해줬냐 나 사랑? 그때는 이제 애가 이게 너무 아담하가 딸리니까. 그리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언제 나한테 잘해달라고 했냐, 날 기다려달라고 했지. 근데 오빠는 자기의 속도로 달려가고 나는 가고 있는데 나한테 그 속도로 안 온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때는 애가 이게 딸리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를 다 모르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애는 아니 뭐 그때 싱글인데 뭐 못 사깁니까? 걔는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오빠는
사랑을 줄지도 모르고 사랑을 받을지도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다 그런 식의 말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너무 제가 사랑에 대해서 왜곡되어 있고 인간관계에 대한 아주 불편한 목마름이 있고 이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힘들면 잠깐 쉬어가신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연애를 포기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힘들면 조금 누워있다 가고, 그리고 또 연애를 하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로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될 때 또 주변에 그런 좋은 만남이 또 있을 수 있겠죠. 22년 정도 하면서 처음에는 한 번도 힘들다고 생각한 적이 없고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너무 신나고 너무너무 이게 내 평생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인가부터는 솔직히 하기 싫은 날도 오고, 그리고 저 스스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게 말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건데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솔직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와중에 또 몸도 아프고. 근데 요즘 드는 생각은 제가 힘들고 아프니까 종교를 떠나서 힘든 시기와 힘든 삶을 지나가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제가 한번 진심으로 조금은 유쾌하게 대표 기도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떤 메시지를 드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힘든 상황에 대한 아주 솔직하고 웬만하면 진솔한 뭔가 우리의 기도, 여러분과 그런 시간을 갖게 돼서 감사하고요. 건강하십시오. 할머니, 손자 커플입니다. 50년 넘는 세월 동안 상의도 없이 혼자 결정하는 남편에 위로받지 못한 50년. 늦게나마 할머니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할머니와 데이트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평소에 그 선생님을 많이 좋아하셔가지고 하늘이 주신 기회다 싶어서. 하늘까지 나왔네요. 이 남편이 한 번도 미안하다, 고맙다 이런 말 한 번 안 하고 지금 3년 전에 3개월을 집을 나갔었어요. 내가 누가요? 나가라 그러지 않아도 나가요. 얘가 너무 자상하고 내 힘든 걸 다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한 여사 이리 와 한번 안아줄게. 저런 데서 봐도 어디서 한 여사 돌아보면 얘야. 너무 그거 감사하죠. 희한하네요. 할아버지 씨인데 어떻게 저렇게 다를까요? 우리 손자하고 나와서 저희 사진 한번 찍으시죠.